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네, 일단 20, 30대 여성은 지난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오자마자 목 졸라 살해했는데요. 그 직후에 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11월에 두 번째 아기를 역시나 병원에서 낳았고 병원 인근에서 살해한 뒤에 이 시신도 함께 보관을 했습니다. 두 아이의 사체는 집 냉장고 냉동실에 수년 동안 보관돼 왔습니다. 여성이 살해한 두 명의 자녀는 각각 남자아이, 여자아이였는데 모두 생후 하루도 안 된 갓난아기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시신에 대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고요. 이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여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저희가 이걸 전해드리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 그런데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경찰 1차 조사 당시 여성이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가족 몰래 출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넘겼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경찰은 납득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살아있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살아있으면 사실 포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납득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여성의 집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압수수색 결과 이 냉장고에서 이 시신을 발견을 했고요. 결국은 여성의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약간 설해마을 그 사건 생각도 나고 말이죠. 왜 이랬을까요? 글쎄, 일단 여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해요. 여기 이미 12살, 10살, 8살 큰 아이들이 있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부부가 둘 다 이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이 살고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 신용정보에서 우편물이 쌓여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정말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하나도 그런 상황인데 아이가 또 생겼다라는데 남편도 그러니까 임신한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낙태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걸 또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특별히 배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랬다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나이가 어린 부부도 아닌데 자녀도 있는 부부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니 이제 아이 셋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 둘을 저렇게 했습니다. 자, 임신을 했어요. 누구누구 아빠 나 이번에 가진 아이 낙태했어. 지웠어. 그래?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보통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 임신을 하지 않게 피임을 하면 될 거 아닌가 이 간단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하는 얘기 중에서 저는 조금 그 특이한 부분이 예. 배가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기를 살해할 줄 몰랐다. 이 두 개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예. 그게 이제 좀 저는 눈에 띄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이들을 이 영아들을 살해해 놓고 왜 자기 집 그 냉장고에 보관했는가? 제가 봤을 때 냉동고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설해마을 베로니카 사건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건데 이 다른 곳에 유기를 하는 것보다는 보통 일반인들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끔찍하지만 자기 집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이 발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또 다른 걸 하다가 이렇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이 아이를 갖다가 물거나 하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매우 끔찍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의 냉동고 어떤 자신이 통제 가능한 집 안에서의 그 또 냉동고 보관의 용이성 참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왜 지금에서야 밝혀진 건가? 네, 최근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여성이 이 아이들을 산부인과에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 자체는 기관에 등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성이 자녀들에 대한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최근 감사원이 최근에 감사를 벌여서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안 돼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한 겁니다. 이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가 이 여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조사를 거부했고 결국 8일에 여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 결과 이런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뭐 경찰도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지금 뭐 양 변호사님이든 또 오윤성 교수님 이 남편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 생각에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경기도 화성에서도 비슷한 영아유기 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20대 여성입니다. 미혼인데 2021년 12월 달에 아이를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직업이 없고 또 생활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이 아이를 입양할 의사가 있는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카페에서 남성 2명, 여성 1명을 만나서 아이를 넘겼는데 그 사람들의 신원은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대가가 오갔는지는 확인 안 되고 있고요. 당시 아이한테 신생아 번호라든지 예방 접종도 받았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왜 그랬답니까? 이 경우도 경제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서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아기를 인터넷에 넘겼다라는 건데요. 일단 그 말만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경찰로서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그동안 사용 내역 같은 걸 보면 사람을 찾았다든지 누굴 만나자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사실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기를 그렇게 실제로 데려갔더라도 이 여성은 유기입니다. 이거 유기가 맞죠. 본인이 키워야 될 아이인데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입양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양법 위반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 걱정이죠. 혹시라도 더 좋지 않은 일이 있을까 봐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자, 교수님, 일단 말이죠. 제가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첫 번째 수원 사건 관련해서 좀 이것 좀 다시 한번 좀 교수님이 갖고 계신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설해마을 그 베로니카 사건 같은 그런 경우도 실제로 이제 그 사건이 말이죠. 한국에서 2명의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프랑스에 있을 때 이미 1명에 대해서 그렇게 또 했었어요. 총 3명이에요. 알려지기로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남편은 처음에는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사는 그런 입장에서 2명, 3명 그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그것을 상대되는 배우자가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번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지만 좀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그 병원에서 나온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건데 그래서 한때 예전에 좀 유사한 또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등록을 하도록 하는 하지만 또 병원에서는 왜 그런 행정적인 부담을 우리한테 지우냐 해서 약간 반발해서 이게 유야무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를 지금 엄마는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엄마인 거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아빠가 혼자 키우고 있을 때 미혼일 경우에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생신고를 힘들게 해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는 아이가 8년 동안에 2,000명이 넘는 정도가 된다라면 좀 이걸 제대로 바꾸자 여러모로.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저출산으로 한참 그 나라가 힘들어하는데 태어난 아이들도 관리를 못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답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천여 건에 딱 진짜 1% 조사를 했는데 3명 사망, 1명 지금 자막으로 나갔다시피 1명 유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전수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공포감이 밀려와요. 네, 그래서 일단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8년간 이렇게 출산 기록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2,000건이 넘는데요. 이번 전수조사는 복지부, 질병청, 경찰, 지자체가 함께합니다. 이 아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